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그동안 날씨 좋았는데 오늘은 숨 쉬는 걸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보 지도를 이렇게 봤더니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서울 이 서해안 쪽 이렇게 서쪽으로 미세먼지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 가을 첫 황사가 관측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울과 충남에는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인천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남부와 충청도, 전라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요. 낮 동안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서해 중부 먼 바다에, 또 오늘 밤까지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고 쌀쌀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 봄에 미세먼지가 워낙에 심했었기 때문에 이까이 거뭐 대충 이렇게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왔다 이럴 때는 좀 써두시는 게 좋죠. 오늘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화면 보셨죠? 열심히 걷죠? 근데 운동하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운동하면 옷부터 산다고. 그리고 헬스클럽 등록해야 되고 아니면 필라테스 간다 뭐 이래요. 근데 그냥 내가 입은 이 옷 그대로 걸으면 그게 운동이고 그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잘 안 걷잖아요. 잘 아시네요. 저는 사실 시간 내서 걷는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네. 정수 씨는 어때요? 잘 걸어요? 저는 약간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평상시 걷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걷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합니다. 걷는 거 좋지요. 근데 잘 걸어야 된대요. 잘 걸어야 이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거고 잘 못 걸으면 이게 또 독이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국 육상연합회 회장이시고 육상해설위원입니다. 윤여춘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예전에 저하고 자주 만날 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 열심히 하십니까? 요즘도 열심히 걷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네. 요즘에 그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그 온통 국민들의 화두가 건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의 제일 기본인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지금 도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걷고 저도 많이 걷지는 않지만 오고 가면서 걷긴 하지만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전 사실 몰랐어요. 네, 사실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강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만으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튜브라고 아시죠? 네, 알죠. 알죠. 네. 너튜브에 보면 한 20분 정도 영상을 걷는 운동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만들어진 지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백만 뷰에서 수억 뷰까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걷는 걸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분들 뭐 일화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걷기로 심장병을 예방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천식을 또 치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주간지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Walk, Don't Run 이렇게 달리지 말고 걸어라 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글을 쓰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걸으면 당신의 건강은 최고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고를 하면서 걷기가 이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단지 걸었을 뿐인데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이거 너무 단순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사실 걷기 자체를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동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걷기 하나만으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이는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는 206개의 뼈와 그리고 또 600개가 넘는 근육과 힘줄을 사용하고 있죠. 걷게 되면 심장에서부터 발끝까지 일단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쭉 보내주고요. 또 종아리나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을 통해서 정맥에 펌프질을 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심장이나 폐, 자궁이나 장과 같은 우리 몸의 장기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걷기를 할 경우에는 뇌에서 뭐 웃음 호르몬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엔돌핀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즐거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기억력도 강화가 되고 또 노화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가 좋다. 그래서 요즘에 만보기 이렇게 차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보면 만보기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 많이 하는데 만보, 딱히 만보 이러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이상하게 걸음 재는 그 보폭 재는 기계 자체를 만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보를 걸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소비가 다 되고 남은 축적될 수 있는 에너지량 정도를 모두 소비시킬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먹고 걷고 하다 보면 보통 성인들 기준으로 한 300kcal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이걸 걸음으로 인해 소비를 하려면 만보 정도 걸어야지 300에서 400kcal 정도가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남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체지방으로 쌓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1만보 건강론은 1960년도에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성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보통 많이 먹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 따라서 정확하게 만보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체지방이 쌓이지 않는 거니까 먹는 양이나 활동량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만보 정도 걸으면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을 하면서 굳이 만보가 아니어도요. 일단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걸음수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교 연구팀에서 걸음수가 사망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72세 평균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하루에 이제 걷는 수를 2,700보, 4,400보, 5,900보, 8,500보 이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이 이제 계속 날마다 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5,900보를 걷는 그룹이 2,700보를 걷는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무려 46%가 낮아집니다. 그보다 좀 적게 걷는 4,400보는 41%가 낮아지고요. 가장 많이 걷는 8,500보는 사망률이 무려 58%나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차를 내다 팔면은 건강해지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제 자동차를 버려야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걸음에 대해서 할 거니까 몇 걸음 걸었는지 좀 알아와 주세요 했잖아요, 제작진이. 그렇죠. 저는 어제 한 7,000걸음 정도 걸었더라고요. 원래 자주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걸었어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놀랐는데요. 2,100걸음 정도.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진짜 안 움직이는구나. 청소 씨는 얼마나 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꽤 걷는 편인데 이제 이 어저께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서 집 안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애랑 놀고 집안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00보 정도 걸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좀 놀랬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인 MC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평균 수준이에요.
보통 하루에 한 2,000걸음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걷는다고 하고요. 이제 4,000걸음 걸으신 거면은 생활하시면서 이제 딱히 운동을 안 했는데도 걸으시면 활동량이 되게 좋으신 편이고 재용 MC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가 딱 권장하는 정도의 걸음 수예요. 예. 아 근데 이상하게 걸음을 적게 걸었는데 왜 저런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게 걸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먹기도 많이 먹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대사가 좋은가 봐요. 아, 정말. 매일 걷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걸을 거라면 좀 건강하게 걸어야지 효과가 있겠죠. 일단 걸음에 대해 얘기를 할 때 7,000보 정도 이상은 걸어주는 걸 권해요. 재용 MC처럼 하루에 7,000보 정도는 걸어주시는 게 좋고 걷는 시간은 사실 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걸으라고 하거든요.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약간 숨차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좀 숨이 차서 끝까지 못 부르는 정도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강도로 하루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주 5일 이상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걷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가볍게 걸으시면서 좀 걷기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죠. 저렇게 걸으면 좋은데 걷는 자세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저는 이 팔자가 걱정인데 걷는 양방 자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걷는 자세보다도 두 분의 박사님을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시청자분에게 도움을 드리면은 운동 생리학에서 그 트레이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빈도, 강도, 시간, 형태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운동하고 내일은 쉬어도 되는데 모레까지 쉬면은 운동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 행위에 48시간이 지나면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데 월, 화, 수, 목 운동하고 뭐 나가면 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운동하고 내일은 쉬어도 되는데 모레까지 징검다리식으로 운동 빈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의 강도는 지금 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숨이 차게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최대 심박수의 70%를 넘지 마라. 70%를 넘게 되면은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심 3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70%라고 하면은 숨이 차지만은 옆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강도가 좋고요. 운동 시간은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많이 보게 되면은 정보를 얻게 되면은 30분 정도 운동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30분 이내는 몸속에 그 지방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지방이 해소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를 전후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의 나중에 이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체중에 올라가도 변화가 없어요. 운동의 효과는 2달이 지나야지 효과가 납니다. 꾸준히 운동해서 우리가 그 체력에 대한 논문을 쓸 때 2달 후부터 그 결과를 분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한 명씩 한번 여기서 걸어볼게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자세를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좀 걸어볼게요. 그래 볼까요? 저희가 앞쪽으로 가서 팔자걸음이라. 이거 근데 되게 떨리지 않아요?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걷는다는 게. 자연스럽게 못 걸어요. 음악 이런 건 없죠? 일부러 신경 쓰지 말고. 뭔가 평소에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용 씨는 양반이잖아요. 양반 걸음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거의가 팔자입니다. 근데 이 팔자가 각도가 15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중에 다리 근육이 없게 되면 또 O자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안짱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리를 15도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데 어떤 식으로 모으냐면은 착지는 뒤꿈치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걷게 되면은 이 다리가 조금씩 모아집니다. 저거 어제 제가 걸은 거예요. 미리 찍어놓은 건데 심하게 팔자네. 왜냐하면은 이재용 씨 구두 밑창을 보게 되면은 달아요. 그렇죠. 바깥쪽만 달잖아요. 이 팔자가 이런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바깥쪽으로 다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 엄지 발가락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마라톤 선수들도 우리가 디딤발을 뛸 때 착지하면서 엄지 발가락을 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을 좀 모아주면은 다리가 조금 11자형으로 되죠. 그럼 일부러라도 걸을 때 이렇게 신경을 좀 써가면서 걸으면 엄지 발가락 쪽으로 그렇죠. 벌써 틀리잖아요. 엄지 발가락 쪽으로 신경을 쓰면은 이 15도 각도가 더 이렇게 좁혀지죠. 요쪽에 힘이 좀 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두 잘 안 걷는 사람 안쪽으로 닫혀집니다. 잘 안 걷는 제가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근데 안 걷는 저 사람.
네.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냥- 괜히 제가 그냥, 힘을 그냥. 와서. 제가 그냥. 팁을 드리려면 네. 그냥 평상시 자세로 아, 걸으셔야 돼요.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오늘 운동화도 신고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걸어요. 오늘 좀 괜찮아. 신경 쓴 것 괜찮아요? 같은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아, 이거 괜히 신경 쓰이네. 체육 시험 보는 거. 잘 걷는데? 지금 네. 우리 장애인 네. 아나운서는 아주 표준형으로 교과서 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네. 단 발끝이 조금 벌어지죠. 벌어져서 네.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아나운서처럼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힘을 주게 되면은 네. 이게 바르게 11자형이 됩니다. 자세 아주 예쁩니다. 근데 제가 사실 팔자걸음이 약간 있어서 교정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엄지발가락에 엄지발가락 힘을 주는 게 그리고 지금 신경 썼어. 엄청 신나나요? 신났어요. 네. 제가 정수 씨. 신경 쓰지 않은 걸음걸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 자, 제가 딱 이렇게. 엄청 쓰는데. 로봇 같아. 뭐 로봇 같아.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아, 진짜 신경 쓰지 않은 걸음입니다. 예. 엄청 쓰신 것 한 번만 같은데. 더. 네, 자연스럽게. 네. 이상하다. 되게 자연스러운데. 네. 로봇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 원체 자세가 똑바라서 그런 겁니다. 척추 전방전이다. 자, 보세요. 네. 왜 제가 두 번을 네. 걸으시라고 요구했냐면은 네. 교과서입니다. 아, 남성의 교과서? 교과서. 아. 그러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곧게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숙이고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북등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좀 상당히 자세도 좋고 지금 앞서 지금 약간의 팔자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팔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5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5도 정도의 팔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이상적인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맞네. 제가 이재용 MC님은 양반 출신이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양반 출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자세가 바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들어와 아, 기분이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이 걸음걸이 형태만 본 게 아니고 또 뭘 분석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보폭을 또 분석을 했는데요. 보폭 생각해 보시면 뭐 좁게 걷는 게 더 좋다더라, 넓게 걷는 게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걸을 때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 촬영했습니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저희가 스트레치 걸었어요. 어제 측정을 한 거였죠. 네, 실제로 한번 편안하게 걸어봤는데요. 제 모습이에요. 아니, 똑같다니까요. 아까랑 좀 다른가요? 아니 예인 씨가 걸음걸이가 아주 씩씩하더라고요. 아, 이 보폭. 네, 그래서 앞발과 뒷발의 이 간격을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재용 아나운서가 60cm, 저가 66cm, 정수 씨가 64cm가 나왔어요. 아니 제가 제일 종종 걸음이네. 제가 예인 씨보다 오히려 제가 더 짧을까요? 넓게 씩씩하게 걸었네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제일 종종 걸음이었어요? 저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나이 탓이죠. 에? 아, 그래요? 나이 탓?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폭은 자신의 신장의 마이너스 100. 네, 아니 그렇게 그러면 저는 네. 저 67은 돼야 되는 건데. 아니요, 77은 돼야 되는 네. 건데. 신장이 그렇죠. 77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 60밖에 안 돼요. 17이나 빠졌어요. 네. 저는 174니까 74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 10cm 좁네요. 네. 저는 딱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64cm인데 지금 66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비슷한 것 걸어야 같아요. 되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장혜인 씨가 지금 보폭이 맞잖아요. 거리가. 네. 신장이 딱 맞잖아요. 나이가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걸음이 느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운동하는 사람 이 걸음걸이만 봐도 아 저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걸음걸이 자체가 늦다 보면 또 보폭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동 시에 걷기를 할 때는 100을 빼는 게 아니라 90을 빼서 네. 더 보폭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하. 이 보폭을 크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골반이나 다리 근육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 저 팁을 드린다면은 네. 달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걷게 되면 무산소 운동이잖아요. 네. 무산소 운동은 오히려 밥맛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더 살을 찌게 만들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네. 아까 저 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심장의 펌프하는 횟수, 심장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빠르게 달려야 되고 오래 달려야만 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아까 정수 씨가 네. 제일 자세가 바르게 네, 그렇죠. 잘 됐으니까 네. 바로 좀 코치 좀 해주세요. 잠깐만 앞으로 아, 네. 나가시고요. 네. 아, 윤 의원님이 요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딱 종합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올바른 올바른 걷기. 자세. 예. 네. 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길이길이 레전드로 남아서 제가 유명해질 수 있길.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정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깨가 곧게 섰잖아요. 네. 되게 보면은 이 걸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배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세가 걷게 되면은 아주 안 좋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이면 네, 스마트폰을. 네. 네. 그러니까 이 걷게 되니까 자꾸 거북등 형태를 만드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깨를 곧게 펴줘야 되고 이 허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걷는 사람들은 배에다 유튜브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배에다 힘을 주고 걸으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직이 돼서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배는 힘을 빼고 네. 이 상체를 곧게 세우고 이 상태가 되고 단 턱은 지금 턱이 좀 들려 있거든요. 네. 전방 한 20m 정도, 네. 20m 시선을 보되 턱은 약간 당겨주는 게 좋죠. 턱이 만약에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이쪽 머리 무게가 뒤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아하. 또 올바른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상으로 보았을 때 6시 1분 자세, 네. 6시 1분 예. 자세, 네,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자세로다가 걷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보폭을 좀 크게 해서 보폭을 크게 하려면은 팔을 좀 크게 흔들어주면은 자연히 보폭이 커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처음에 1년 이렇게 생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폭이 작은 거예요. 아. 자, 한번 걸어보세요. 보폭 크게. 네. 로봇 네. 같아. 자,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네. 힘을 빼고. 네. 육사 1년생. 꼭 그 군인 같은 그런 거리였는데 그 군인들 걸음걸이는 보폭이 크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힘만 조금 완화시켜서 네. 걷게 되면은 아주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갈 때도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근력이 필요할 텐데 나이가 좀 들어서 저도 벌써 종종걸음이 됐는데 그 어르신들은 근력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노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의 정렬도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허리 근력도 없다 보니까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팡이다 그러면 누구를 노인인 줄 안다 뭐 이러면서 노년의 상징 이렇게 보시면서 좀 회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만 잘 사용해도 낙상도 예방하고 활동량을 훨씬 더 늘려서 굉장히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 척추를 쭉 지켜주고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이 힘이 약해지고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지팡이를 사용하면 똑바로 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중도 고루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척추에 변형이 오는 것도 막고 통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지팡이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좀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산발형이에요. 발 부분에 3개의 지지대가 있고요. 특징이 접지 부분이 발목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사진 곳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가운데 보이는 건 4발형 지팡이입니다. 발이 4개이기 때문에 짚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행이 크게 어려운 노년층이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건 의자형인데요. 오래 걷는 것 자체가 힘들다거나 척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걸을 때 통증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앉아서 쉬셔야 돼서 저렇게 의자가 달려있는 의자형을 쓰시면 조금 편하게 도보를 하실 수가 있죠. 네. 네. 요즘에는 또 보행기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유모차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끌고 끌고 가는 거.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는. 뭐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게 아예 힘드시다거나 뭐 풍이 오셔가지고 보행이 어렵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행기, 특히나 의료용으로 나온 보행기를 네.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가볍고 튼튼한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접착면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단순히 바퀴로만 돼 있는 건 사용하실 때 조금 위험합니다. 높이는 엉덩이 높이 정도로 오는 게 가장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또 이런 지팡이 얘기를 하면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근데 등산용 스틱 같은 경우는 산행용이기 때문에 특히 바닥 쪽이 굉장히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면에서 사용하실 때는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팡이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걸 저희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또 드렸잖아요. 하나의 보조 기구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많이 걸을 수 있는 습관 들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단풍철이고 이래서 산에 안 가시던 분들도 막 산을 찾는 그런 계절이에요. 네. 근데 산 가다가 안 가던 분들 가다 삐끗해서 다리 통증 느끼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등산할 때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바른 자세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네? 윤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가 보실래요? 제가 그러면은 또 제가 걸음걸이가 좋으니까요. 네. 한번 앞에서 네. 등산할 때 올바른 자세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예, 내려올 때 오히려 그렇죠. 무리가 가는 다치죠?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많이 부상을 많이 처리를 하죠. 이 관절, 그 무릎 관절 연골이죠. 우리 저 한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연골을 두텁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네. 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태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 사망할 때까지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오래 이렇게 강하게 충격을 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연골에 파열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부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한번 올라오시죠. 올라올까요? 이건 지금 스틱이고요. 네. 스티커 없이 올라가 볼까요? 네, 일단은 스틱. 네. 자, 됐습니다. 또 야호 내려오시고. 한번 해야죠. 야호! 별걸 다 시킵니다. 자, 두 발만 한번 올라가 보세요. 두 개는 계단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뒤꿈치 부분이 착지가 안 되고 앞꿈치 부분만 쏠리게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숙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무릎에 여기에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되죠. 아하. 그래서 무릎과 발목 인대 염자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뒤꿈치로 하고 네. 약간만 앞서 말씀드린 6시 1분 자세. 네.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야만 체중이 이제 완화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자세로 그래서 앞꿈치로만 올라가게 되면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까지 착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계단 오를 때 약간 앞꿈치만 이용하고 뒷발이 약간 이렇게 뜨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밟아야 네, 되는군요. 다 밟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밟고. 그 충격이 더 완화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갈 자, 때도 내려갈 때는 이제 반대죠. 네. 자, 내려갈 때는 더 숙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체가 더 숙이게 되죠. 밑에를 쳐다보게 되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6시 2분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머리가 5파운드라고 하죠. 네. 이 머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몸을 앞으로 쓸리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의 체중의 9배에서 10배의 체중이 이쪽에 쓸리게 되니까 더 부상을 많이 입게 되죠. 네.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2시간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30분에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네. 잘못된 운동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시간에 올라가서 2시간에 내려올 수는 없죠. 네. 너무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나 30분보다 W는 시간을 잡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좀 네.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면은 네.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위원님 내려올 때 저 스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자, 네. 스틱을 잡아보면은 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근데 길이는 이게 맞습니까? 맞는 이건 거 이제 본인이 네. 예, 본인이 알아서 신장에 맞춰서 잡으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요. 이 스틱이 체중을 한 30% 정도 실어서 네. 이렇게 해서 걷는 게 좋죠. 아. 일단 올라갈 때는 좀 짧게 잡고요. 아, 짧게요. 내려올 때는 좀 길게 잡아서 오히려 허리를 좀 펴주는. 아. 네, 그래서 스틱에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보세요. 스틱 사용. 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맞아, 올라가는 그렇게. 건지. 네. 아,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도 내려올 길게 때도? 잡고. 아, 길게 그렇죠? 길게 네. 잡고 네. 아, 자세가 이상해.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거 스틱은 또 많이 사용해봐야 익숙해져요. 처음에 그쵸. 사용하면 어색하다고 저게. 내려올 때도 근데 핵심은 네. 약간 얼굴이나 상체를 펴고 네. 내려오는 게 가장 그리고 중요하다. 내려올 때 시간을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걸으려면요, 튼튼한 다리가 필수겠죠. 오늘 한동원 원장님, 오늘도 한트 네.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이제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워크 1분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워크 1분 체조. 네, 알겠습니다. 네. 한트 가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바꿔야 되겠네. 반대쪽.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걸을 때 팔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걷는 이렇게 자세, 운동 자체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면서 근력도 키워주죠. 그다음에 척추, 골반, 어깨의 균형도 맞춰주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바르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4가지 동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걷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배우셨죠? 가볍게 11자 정도로 하시고 팔은 리드미컬하게 즐겁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리를 살짝 옆으로 대고 몸통과 손을 반대로. 이때 중요한 건 시선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시선까지. 동시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쪽 다리를 왼쪽으로 하고 그래서 몸통을 틀어줘서 이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이완시켜서 이렇게 근력을 좀 이렇게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삐는 자세나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킥을 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쥐를 예방하는 효과도 굉장히 커요.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킥을 할 때는 반대쪽 팔을 앞으로 뻗어서 또 균형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킥을 이렇게 다리 킥을 한 뒤에는 무릎 킥을 하는데요. 무릎 킥은 자기의 허리 높이만큼 올려주면서 팔은 동시에 이렇게. 역동작으로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그렇죠. 무릎 킥을 할 때는 약간 반대쪽 어깨 쪽으로 해주시면 그게 그거야? 현진영고, 진영고. 네, 맞습니다. 이거요? 이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가볍게 하시는 게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 이 동작 할 때는 혹시 되게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도 됩니까? 네,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오신 아저씨 계시면 네. 아유 갑자기 위험한 발언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없었던 발언을 아직 안 들어온 건 어떡합니까? 네.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빠르게 2번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실까요? (11자로) 팔은 가볍게 시선까지 다리 킥 좋은데요? 시원하다, 이거. 이렇게 가볍게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몸통 운동 다리 킥 춤 같아. 재밌는데요? 무릎 킥 재밌어요, 이거. 기회가 더 격렬해요. 이렇게 이게 너무 좋은 게 이 다음에 밥을 먹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땀나네, 땀나. 이게 진짜 땀이 나네요. 예. 도움이 돼요. 좋네요. 네. 예. 재밌고 좋은데요?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신나게 걷는다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원장님 평소에 춤은 안 추시죠? 춤은 택견으로 택견이 춤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동도 했어요. 그러면 뼈 관절 튼튼 차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희 앞에 있는 이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무릎이 쑤시다, 관절이 쑤시다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 차를 드시면 되는데 바로 두충차입니다. 두충차. 네네.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두충차. 네, 두충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맛이 좀 쓰죠? 씁쓸한데 옆에 민 원장님께서 이걸 한 모금 하시고 벌벌벌 떨고 계세요. 네네. 이게 두충나무의 속껍질, 두충나무 껍질의 속껍질을 약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예방하기도 하고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릎에 이렇게 시리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있지 그럴 때 드시게 되면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서 통증도 예방해
줄여주고 또 이렇게 힘도 이렇게 나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도 되는데요. 비뇨생식기나 여성의 경우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성기능 장애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성들의 요실금에도 도움이 되면서 또 특이하게도 임신부의 안태작용을 해서 임신부가 섭취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입니다. 그러면 저 이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좀 얘기를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볼까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되게 두충인데요. 두충을 이렇게 3% 소금물에 담궈서 이렇게 볶아주면 되는데요. 원래 안쪽에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 심지를 태워서 제거를 해야 소화장이 없습니다. 한 100g 정도를 이렇게 부직포에 넣어서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끓이면, 약한 물로 끓이면 절반 정도로 졸여지는데 이것을 5일 동안에 하루에 2~3차례씩 나눠 드시면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원하게 마셔도 괜찮고 따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씁쓸한 맛이 우리 민혜연 선생님처럼 거북하다 이런 분들은 꿀 좀 넣으면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본연의 이렇게 맛을 느끼면서 드시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제 꿀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익숙한 맛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그래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고 차 마셔서 관절까지 튼튼하게 기력 보충을 했어요. 이번에는 뭘 좀 먹으면서 기력을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보은의 밥상 많이 걸으십니까? 아, 제가요 요새 살 좀 빼느라고 좀 걸었더니요. 무릎이 좀 아파요. 저도 두충차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래서 관절에 굉장히 좋은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관절이 좋으려면 좀 콜라겐이 듬뿍 있는 생선이 좋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대구를 이용해서 대구 맑은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 좋아하세요? 아우 그럼요. 지금 딱 대구철이에요. 네. 아, 진짜 어저께 저 대구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저한테 딱 맞는 요리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냐? 아무튼 네 제가 오늘 시장에 보폭인데 좀 이따 가서요 짧아져. 대구를 좀 사왔습니다. 대구 어때요? 진짜 싫어요. 좋다. 완전 예. 싱싱하잖아요. 이 대구 사실 때는 사실은 손질을 거의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굳이 손질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손질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손질 어떻게 합니까? 이 대구 보면은요, 이 앞에 이 주둥이에 여기 이빨이 있거든요. 네. 요거 그냥 좀 잘라내시고요. 토막을 좀 내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쪽에 아가미 쪽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배를 갈라서 요 안에는 이리와 고니, 내장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다 걷어내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토막을 내시는데요. 토막 내기 전에 네.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칼로 요게 지금 점지렉이 있거든요. 네. 약간 좀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걸 조금 비늘을 많이 긁어내시고 네.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는 대구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집에서 손질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전문가시라 쉬운 게 아닐까? 보통 이제 손질은요, 이제 많이 좀 해주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토막만 거의 내주실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비늘 부분을 조금 같이 좀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손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보통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가리도 먹어야 되니까 네.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할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겁니까? 청주거든요. 예. 청주로 이렇게 여기다가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대구 비린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살이 훨씬 더 탱글탱글해서 먹기에 좋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생선이 눈이 절 쳐다보이는 게 좀 불편해서 그런데 이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요? 둘까요? 둬야지 그럼 뭐 눈에 바로 이게 엄청난 요게 이 눈밑살이나 이런 게 콜라겐 덩어리예요. 요거 그래요? 꼭 잡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 눈 상태가 굉장히 싱싱해야 네. 아주 싱싱한 생선이구나 아유, 이렇게 그럼요. 생각이 드니까요. 네.
정수 씨만 요거 약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 센터랑 눈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니 해도 대구 맑은탕에는요. 탕국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럼요. 탕국물 좋으려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늘 이제 요리할 때마다 이보은의 국물팩 제가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네. 그걸 좀 준비를 할 건데 네. 여기 있어요. 만능 국물팩이 되겠군요. 네. 요게 제가 또 냉동실에 있는 걸 또 집어 갖고 나왔습니다. 요건데 요거 그냥 밖에 있는 그 다시팩 파는 거 네. 그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일회용 다시팩에다가 요게 지금 북어포, 그다음에 굵은 멸치, 무말랭이, 표고버섯, 통후추, 마른 홍고추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파잎 또는 대파 뿌리 같은 거 조금 말리셨다가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이걸 이제 냉동실에 보관했다 꺼냈으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뭐 한 20분 정도 끓이면 아주 맛있는 국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제 국물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이제 가장 쉬운 무, 아하, 무. 네, 그다음에 단맛 내는 양파, 양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고명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네. 쑥갓이랑 그다음에 시원한 국물 내라고 미나리, 아하.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에는 요거 좀 칼칼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네. 청양고추랑 붉은 고추도 좀 색깔이 있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저는 대구 맑은탕에 요게 들어가야 좀 푸짐하고 좋더라고요. 뭐가 어떤 들어가면 거요? 좋을까요? 바로 두부예요. 네. 두부. 요 두부 넣게 되면 밥 대신에 여기 두부만 많이 건져 먹어도 한 끼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는 이제 건져내세요. 아, 요 국물이 다 만들어졌으면 네. 요건 이렇게 건져내요. 어디? 볼 좀 주실래요? 요거 예. 네. 예. 아, 저는 주시고. 너무 급한 나머지 손을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무 넣고요. 네. 그다음에 아, 양파 넣고 네. 한 소끔 끓여주세요. 아하. 자, 이렇게 한 소끔 끓이면 무 국물이 쫙 우러나겠지요. 그렇죠. 그럼 네.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옆에다가 미리 이렇게 좀 끓여놨어요. 어때요? 색깔이 국물이? 다르네요, 확실히. 색깔이 조금 괜찮죠? 네네. 요거 한번 제가 떠볼게요. 네. 요걸 끓이면 네. 이렇게 돼요. 아하, 진해요. 진하죠? 예, 이렇게 무까지. 묵국. 네. 예. 왜냐하면 지금이 무가 한창 약간 단맛이 많이 예. 우러날 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한 묵국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 네. 마늘하고요. 아, 역시 마늘이 항상 네, 들어가야지. 다진 마늘이 좀 들어가야지 맛있죠? 마늘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 국간장이 필요해요. 얼마 넣습니까? 국간장 뭐 한 큰술만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맑은 탕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또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국간장은 요거 맛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감칠맛 때문에 넣었거든요. 네. 그다음에는 요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레몬 아닙니까? 레몬도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맑은 탕에 요거 생강즙이에요. 아, 생강즙이요? 생강즙 넣어야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단맛도 나면서 감칠맛도 올라오거든요. 요즘 생강도 좋죠.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방금 잘못 맞춰서 화가 나셨나요? 아니에요. 저를 갑자기 이렇게 보시니까. 화 안 났어요. 아니, 이거 방금 그러신 것 같아요. 레몬이었나?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집어 넣으면 돼요. 네. 제가 좀 넣을게요. 아, 요게 곤이죠, 곤이. 어떤 거요? 그거 꾸불꾸불한 거. 요거요? 예. 땡. 뭡니까? 요 이거 곤이 꾸불꾸불한 아니에요, 거 이게? 대부분 어머님들이 곤이라고 많이들 곤이. 하시잖아요. 네. 곤이는 그 생태나 명태 꺼냈을 때 알 있죠. 명란 네. 알. 네. 그걸 곤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일이에요. 아, 이리. 예, 이리는 수컷의 정소를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이리. 요거 이리가 굉장히 어머님들이 곤이라고들 많이 착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은 이리. 일입니다. 어. 아셨죠? 저 단골한테만 줘. 네, 아, 맞아요. 그렇군요. 자, 요렇게 지금 끓고 있을 때 이제 대구를 넣어요. 아하. 퍼지지 오. 않도록. 네. 아까 청주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대구살이 굉장히 뭐랄까요?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팔팔 끓일 때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맛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넣고. 그렇게 얼마나 끓이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안 끓이고요. 요 대구 살집이 익을 정도만 끓이면 되는데 네. 한 15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익을 때 저희가 뭘 넣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하고요. 네.
이게 조금 아직 덜 익었어요. 조금 더 끓어야 돼요. 아 진짜 요즘 같은 때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뜨끈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저거 좀 끓는 동안에 윤 의원님, 예. 우리 마라톤 선수들은 꼭 챙겨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겨울철 보약으로 대구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네, 대구에는 그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저칼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피로 회복을 빨리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대구의 장점은 저기 또 부종을 완화시키죠. 우리 요리사님 부종을 의원님, 완화시켜주는 그런 의원님, 그거는 이제 한동화 선생님이 이게 지금 암모니아나 나트륨을 그 제거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해요. 대구 생선이. 그래서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운동 선수들이 그래서 이걸 챙겨 먹는군요. 예, 운동 선수들이 미식가들이 많아요. 워낙 그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의원님들 그렇죠. 미식가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죠. 한 원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실제로 대구를 이렇게 관절 질환에도 많이 썼거든요. 예. 대구 많이들 아시죠?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한자잖아요. 대구. 입이 커서 대구고 또 머리가 커서 대두어. 근데 이제 살결이나 그게 또 이제 껍질이나 살결이 하해서 설어. 설어라고도 합니다. 이제 설자가 이제 거기 눈설자랑 고기어자가 붙어 있어서 설자가 있거든요. 그게 또 대구 설자예요. 그런데 이제 한약에서 보면 이제 대구 자체가 맛도 굉장히 좋지만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방금 이제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부종을 가라앉혀 주면서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타박상이 들어서 피멍이 들어가는 골절이 생기면요. 대구살과 대구뼈를 고아서 풀처럼 쑤어요. 그걸로 찜질을 해서 치료했다는 기록들이 진짜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먹어도 효과가 좋지만 피부에 직접 조직에 접촉이 되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구가 살이 두툼하잖아요. 네. 단백질 아주 풍부한데요. 실제로 관절이 튼튼하게 해서는 단백질 또 이렇게 인대, 건도 같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근육량을 높여주면서 아까 콜라겐 많다 그랬죠. 콜라겐이 연부 조직을 또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는 여러분들 살만 좋아하시는데 대구는 버릴 게 없어요. 과거 문헌들 요리 관련 문헌을 보면 대구 껍질을 이제 이렇게 대구 껍질채 채 썰어서 요리도 만들어냈고 대구 순대 아세요? 대구 순대? 순대도 있어요? 네, 대구 순대 있어요. 대구 내장에다가 대구 살을 소로 넣어서 만든 대구 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어느 곳 하나 버릴 것 없는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품이라고 그렇구나. 민어하고 같은 민어도 버릴 게 없잖아요. 여름엔 민어, 요 계절에는 대구.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가 그 먼 바다에서 잡잖아요. 근데 간혹 인근에 오는 대구가 있어요. 값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대구 전문가세요? 아니 먹는 것만이에요. 오늘 사실 위원님께서는 이거 드시려고 오셨거든요. 이거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아직 대구탕이 조금 덜 끓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요리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요리 이번에 뭡니까? 요리는요. 집 나간 입맛을 확 제가 잡아당겨 왔어요. 제가 집이 나갔거든요, 입맛이. 예. 바로 통두부 새우 구이거든요. 새우 양념 조림이에요. 제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를 준비를 하시면은요. 사실 두부가 수분을 좀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이를 할 때는 우리가 썰어서 이렇게 채반에 좀 담가가지고요. 이렇게 좀 채반에 놔요.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 뿌려서 밑간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면 한 30분 정도 두면 요 두부 안에 있는 수분은 바깥으로 빠지겠죠. 요게 간수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그다음에는 두부가 살짝 뭐랄까요? 그 부들부들했던 게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요게 좀 구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조림을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좀 자꾸 부서지거든요. 약간 쫀득한 식감이 되려면 약간 좀 구이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구이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요 식용유예요. 그리고 저는 두부구이 할 때 고소한 맛 내라고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좀 섞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두부에 있는 수분이 좀 이렇게 흡착될 때 고소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여기 들기름이 발열점이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점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점 높은 식용유랑 같이 이렇게 하면 타지 않아서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부 구이를 만드세요.
맛있더라. 저 그냥 맛있겠죠? 그대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이를 하게 되면 정수 씨가 이쪽에 오셔서 네. 이거 타는지 안 타는지 잠깐만 봐주세요. 뒤집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뒤집어 주셔도 돼요. 아 근데 저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계속 뒤집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뒤집지 마세요. 네. 제가 뒤집어요 할 때 뒤집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림할 수 있는 양념장을 먼저 만들게요. 네. 양념장 만들 건데 이거 양념장 너무너무 쉬워요. 아까 제가 국물팩으로 다시국물 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조금 반컵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이보온의 국물팩으로 조림장을 만들면 훨씬 더 조림장이 감칠맛 있을 뿐만 아니라 두부의 맛이 깊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림장에다가 요 국물팩 넣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집에 있는 양념장 넣으시면 돼요. 간장. 그다음에 저는 고춧가루 안 넣고 고추장 넣어요. 아 고춧가루 왜 안 넣고 그 고추장으로 고추장 하십니까? 넣으면은 약간 텁텁해서 제가 일부러 고추장 넣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잘 푸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거 뒤집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다진 마늘. 네. 그건 뭔가요? 맛술이에요. 맛술. 맛술을 넣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물엿이에요. 물엿 넣고요. 잘 섞어요. 고춧가루가 아니라 고추장을 네, 고추장. 넣는다. 네. 네,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좀 핵심 포인트죠. 네. 뒤집을까요? 아니요. 그럼 저 여기 왜 세워놓은 겁니까? 코너 속의 코너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뒤집으세요. 왜냐하면 네. 여기 겉면에 보면 어. 한 1cm 정도 밑에 약간 누릿누릿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네. 뒤집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래야 걱정하지 맛있어요. 마세요. 제가 뒤집으겠습니다. 잘 뒤집으세요. 네네네. 튀지 않게. 우리 회식할 때 보면 꼭 먼저 뒤집는 애들 있죠. 아, 제가 고깃집 가면 그렇게 뒤집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 여기다가 새우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보리새우인데요. 이 보리새우 냉동실에 있던 거 마른 팬에서 한번 볶은 다음에 도마에 올려놓고 약간 다져주세요. 요래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쪽파하고 실고추만 준비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됐어요. 깨소금하고. 자, 그럼 다 됐으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조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건 잠깐만 끌게요. 네. 또 여기에다가 얘를 끼얹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럴 것 같았으면 이거 왜 구웠지 나는? 좀 이따 정수 씨 드리려고.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졸여주세요. 오, 보글보글. 근데 조릴 때 오. 그냥 조리지 말고 제가 집 나간 입맛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바로 보리새우를 올려서 졸여요. 이렇게. 오, 충분히 올려주는군요. 네. 진짜 맛있겠다 이건. 그러면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졸여주세요. 바글바글 졸여주세요. 야, 자, 근데 이렇게 졸이면 이제 좀 한 중간 불로 이렇게 졸여주시고요. 제 옆에 보면 대구가 다 이제 끓었어요. 아, 다 됐어요? 그렇죠. 오. 막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안 넣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넣을 거예요. 네. 바로 두부. 두부 넣고요. 예. 두부는 꼭 그렇게 막판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두부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 두부 안에 짠 간기가 배어요. 네. 그렇게 되면 두부가 딱딱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두부는 부들부들하게 탕에서는 먹어야 맛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거 다 넣으시면 돼요. 네. 대파, 대파, 그다음에 청양고추, 얼큰하게. 그리고 홍고추 우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미나리 들어가야 좀 맛있겠죠. 아유, 그럼요. 미나리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요 국물 맛을 제가 정수 씨한테 한번 맛보여주고 싶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집어넣을 게 있거든요. 한번 잡숴보세요. 아, 제가 그러면 먹고 뭐가 빠졌는지 맞춰보겠습니다. 네. 어우, 대장금이요? 장금. 뭐가 빠졌어요? 소금. 소금이 빠졌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보은만의 비법이 있어요. 뭡니까? 대구 맑은탕에는요, 소금을 넣지 마시고요. 새우젓 국물을 넣으셔야 훨씬 더 감칠맛이 올라가요. 정수 씨 맞춘 거. 와, 근데 제가 맞춘 겁니다. 맞추네. 오. 맞추셨어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자, 제가 이렇게 잘 해서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이제 쑥갓 올리시면 되는데요. 쑥갓은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나가잖아요. 네. 이제는 드실 일만 남았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비법 투. 뭡니까? 우리 왜 대구탕집 가면은요 거기에 꼭 이렇게 식초 하나 나 있잖아요. 아, 네. 그거 왜 넣여 있는지 아세요? 어? 그거 찍어 먹으라고.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백질이잖아요. 네. 예. 식초를 조금 넣잖아요. 네. 깔끔하게 맛을 딱 잡아줘요. 잡내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다시마 식초가 있어서 그거 네. 약간 떨궜어요. 어. 자,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 보세요. 오. 요 조림도 다 두부 됐나요? 조림도 다 됐고. 됐죠? 예. 요 두부조림에다가는 지금 막판에 이제 할 게 있어요. 뭡니까? 거의 다 조림장이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깨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네. 아유, 아하. 아유, 맛있겠다. 아하. 아, 너무 맛있겠다. 그다음에 여기 쪽파 아하.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맑은 탕하고 이거하고 이 계절에 딱이네. 아이 그럼요, 아주 좋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실고추 아, 양념으로 맞아요. 이렇게 올려서 됐다, 됐어. 접시에 딱 올려내기만 하면 더할 나위 예. 없이 가을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예. 한상 차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네, 이렇게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됐고 저희가 먹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레시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네, 이 계절에 딱 맞는 대구 맑은 탕 그리고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네, 정말 건강 밥상이 항상 네. 또 차려졌는데요. 아, 정말 날이 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뜨끈한 국물 생각날 때 이 대구탕 네. 최고네요. 내일 아침에는 5도까지 떨어진대요. 네. 그럴 때 뜨끈하게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네. 기가 막히죠.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맑은 대구탕은요. 네. 직접 떠먹어야 맛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떠드세요. 네. 아, 그래도 오늘 국물까지. 최고령자부터 먼저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아, 아닌가요? 자, 제가 먼저 네네. 네. 어르신이 먼저. 위원님 오늘 잘 나오셨네요. 위원님 제가- 이거 드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구탕 때문에 온 것 같이 네. 대구 아니, 오늘 또 전문가시잖아요. 완전 대구 전문가예요. 네. 자, 좀 뜨세요. 네네네. 아, 평가가 그쪽 걸 이용해서 기대가 돼요. 떠시면 네, 돼요. 우리 네네네. 이쪽 거 할게요. 거기 안쪽에 살도. 대구 살. 네, 난 저거. 살로 잡수셔야 돼요. 건졌어. 아, 중요한 부분 가져가셨네. 저게 제일 맛있는데. 건졌어요. 일이 요 안에 있는데. 아, 있어요? 이리가 네. 이 내가 가져야지. 1위는 나중에 먹는 거죠. 아, 마지막에요? 네, 네. 아, 역시. 역시 좀 전문가답게. 우러나야 되니까. 아, 마지막에 이거 저희 두부가 너무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이 밥 미나리에 대신에 기다리기 힘드시죠? 아우 빨리 하시죠. 네. 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예. 아, 진짜 시원합니다.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대구 맑은탕 잡수실 때는요.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다시마 식초 조금 한 방울 떨어뜨렸잖아요. 그렇게 떨어뜨리면 굉장히 잡내도 없어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맑거든요. 한동 원장님 너무 좋죠. 네네네. 네. 저 지리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복지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맑은 탕. 맑은탕. 그쵸, 맑은 탕. 맑은 탕 좋아하는데 네, 네. 거기에도 식초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모든 맑은 탕에는 식초를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면 생선 맑은탕에는 식초 한 방울이 굉장히 귀중한 마지막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네. 담백하게 해주니까. 네, 그럼요. 네. 야, 이게 대박인데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진짜 한겨울에 먹으면요. 네. 이거 딱 입에 넣고 하면 입김이 샥 나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땀을 쫙 흘리시잖아요. 네. 맑은 탕을 비리지 않게 끓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건 하나도 안 비리고 예. 전혀 안 비려요. 정말 맛있네요. 네. 근데 요즘
대구 가격은 어때요? 대구가요. 그렇게 썩 많이 비싸지는 않는데요. 중짜 한 마리 정도가 한 15,000원에서 18,000원이고요. 약간 좀 큰 거는 2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 끓이는 소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대면은 얼마든지 구입 가능합니다. 네. 이 맑은탕 안에 있는 두부가 약간 네. 푸딩 같아요. 그쵸. 확 부들부들하죠. 녹아서, 그래서 맑은탕을 끓이실 때는 두부를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훨씬 더 맛있는 두부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맑은탕 먹느라고 두부를 잊었어요. 두부를 잡수셔야 되는데. 네. 야, 이 대구 살도 엄청 탱글탱글하네요. 그렇죠. 이 두부가 두부 조림을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들기름에 아주 노릇하게 지진 다음에 조린 거라 네. 아주 살집이 푸짐할 거예요. 이게 보리새우가 얹어 있어서 네.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 날 것 그리고 같아서 씹히는 식감이 좀 다르죠. 새우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새우가 있어서 더 네. 감칠맛이 기가 막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슘을 좀 풍부하게 잡수셔야 관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눈 감고 먹으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 이게 두부라는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풍부한 식재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된 굉장히 깊은 맛이 나네.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이 대구하고 민어는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는 보약으로 네. 먹을 때 그래요. 8kg짜리를 하거든요. 생선은 8kg가 돼야 그렇게 보약이 큰 게 된다고. 있어요? 그럼요. 대구 굉장히 큽니다. 큰 게 많아요. 8kg짜리. 8kg짜리는 네,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7kg하고 8kg하고는 거의 더블 차이가 납니다. 아, 진짜요? 그 8kg가 돼야 생선은 보약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또 건대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방건조 건대구가 있어서요. 그것도 꾸들꾸들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맑은탕으로 잡수시면 아주 좋고요. 난 좀 매콤한 게 좋아 그러면 약간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풀어서 끓이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 그럴 때는 요새 배추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죠. 배추 속대 넣어서 같이 끓이시면 아주 맛있는 대구 매운탕으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부 조림은 정말 맛있는데요. 네. 동물성 단백질하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이 근육을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요. 국물이 오늘 한번 더 해볼까요? 국물이 끝내줘 한번 더 해볼까? 네. 근데 80점밖에 못 받아가지고 정말. 그러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이거를 그 노점상 같은 데서 어묵 국물 팔듯이 대구탕을 끓여서 팔면 팔리지 않아요? 그러기는 너무 힘들죠. 비싸서. 한 그릇에 10,000원. 네. 이 계절에 이런 대구탕 강추입니다. 꼭 한번 네.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또 금융의 날이네요. 여러분의 저축, 저금 안녕하십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